이거 왜 하셨어요? 이러면 그냥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검사보단 이 검사가 나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는 부모님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그 어머니 폐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비흡연자고 검진 나이가 아닌데 건강에 좋은 음식,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프기 전에 미리 꼭 해야 하는 이것,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검진과 국가검진입니다. 2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검진이고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검진은 국가검진에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같이 하고 싶을 때 따로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종합검진입니다. 20대는 가족력과 생활습관에 따른 질병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요즘에 젊은 나이에 급성 A형 간염이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의 가족력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추가 검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30대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감소된 운동량 때문에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시기인데요. 위험인자나 가족력이 있을 때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대는 갑상선 질병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와 더불어서 유방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2년마다 해주니까 검사했어요 라고 하면서 두껍게 책자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실질적으로 비타민 D는 농도가 낮더라도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40, 50대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웬만한 검사들은 다 받고 계시죠? 그래도 꼭 해보면 좋을 검사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저설량 PET-CT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비흡연 폐암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여성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87% 정도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설량 PET-CT는 방사선 양이 기존 CT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매우 작은 폐결절도 찾아낼 수 있어서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40, 50대에서는 뇌혈관 질환도 많이 발병하는데요. 뇌혈관 CT나 뇌 MRA를 찍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파열되지 않은 상태의 뇌동맥류가 성인의 1, 2%에서 발견될 정도로 아주 흔한데요. 뇌동맥류는 평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합병증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는 안과 검진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치매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 검사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검진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T보다는 부담이 적은 초음파,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을 통해서 암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쌤은 패키지로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으세요? 저도 부모님 시켜드리려고 봤는데 넣고 빼고가 사실 용이하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인데 포함되어 있고 선택지가 있긴 하더라도 이 검사보단 이 검사가 나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서 패키지는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저는 부모님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그 어머니 폐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비흡연자고 검진 나이가 아닌데 이제 60세에 가까워지시기 때문에 이제 저설량 PET-CT를 찍었는데 폐암이 발견되긴 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별도로 추가해서 했던 건데, 무조건 패키지만 믿고 암 검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검사, 연령 대비해서 조금 발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은 주치 혹은 전문가 좀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전문가 상담해서 하다가. 그래요? 저 상담 많이 해드리는데? 그 가지고 오시면 이거 검사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는데.
가끔 이제 상담 안 하고 검사만 먼저 받고 오시는데 이거 왜 하셨어요? 이러면 그냥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돈이 좀 아깝긴 하죠. 건강검진을 잘 받는 3가지 꿀팁.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진입니다. 나의 현 상태 그리고 가족력을 고려해서 필요한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검진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과거 검진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혹은 이상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검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만 받고 끝 하지 마시고 검진 후에 사후 관리를 꼭 하세요. 결과지를 봤더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편물이 왔을 때 내팽개치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 내원해서 직접 결과를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1년, 2년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꼭 결과를 확인해서 사후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